14세기 공민왕이 원나라에게 대항하는 반원개혁은 공민왕이 살해당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민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었습니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이 권문세족들을 비판하면서 나라를 개혁하려 했죠. 또한 고려의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했을 때 이들과 맞서 싸우면서 권력을 얻은 무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 부르죠.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으로 이성계와 채영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은 공민왕의 의지를 이어 고려를 개혁하고자 했죠. 한편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건국되면서 원나라를 몰아내었습니다. 명나라는 공민왕이 확보한 이 천령 이북 지역을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반발한 고려는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한 이성계를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보냅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고려가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위화도라는 곳에서 군사를 다시 돌려서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진격하죠. 그리하여 고려의 왕인 우왕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면서 고려의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렸다 하여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죠.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새로운 토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과전법이란 권문세족들이 가진 드넓은 땅을 다시 국가의 땅으로 돌려놓고 그 땅에서 나오는 일부를 세금으로 걷게 하는 제도였죠. 이 과전법으로 땅을 뺏긴 권문세족들은 힘을 잃었고, 이성계 집단은 이런 세금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얻게 되어 나라를 바꿀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를 바꾸기 위한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게 되는데,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는 이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개혁파는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고려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이 중 이성계는 급진개혁파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몽주를 설득하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정몽주를 제거해버리게 되죠. 결국 고려의 개혁은 급진개혁파의 의견대로 고려를 뒤엎는 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성계는 자신을 초대 왕으로 한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조선이라고 바꾸면서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게 되죠. 이성계는 조선을 예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인 경복궁을 두고 좌우에는 종묘와 사직을 두었습니다. 종묘라는 곳은 역대 왕과 왕비들의 이름을 신주라는 곳에 모시는 효를 중요시하는 곳이었죠. 사직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은 인, 의, 예, 지, 신인데, 이 덕목들의 이름을 따서 동쪽의 동쪽문을 흥인지문, 서쪽문을 돈의문, 남쪽문을 숭례문이라 하면서 이렇게 덕목의 글자들이 들어가도록 지었죠. 북쪽은 이 지혜의 지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 숙정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다양한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는 이 보신각을 두면서 이런 유교 덕목들을 이용해 이 조선이 유교를 중요시하는 국가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런 유교를 중시하는 조선에서 초대왕 태조 이성계는 이 정도전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줍니다. 정도전은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하려 했고 왕의 중심이 아닌 이 신하들, 그중 신하들의 대장인 이 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즉 신하들의 힘이 강한 정치를 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하들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 후에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조선의 3대 왕 태종입니다. 태종은 신하 중심이 아닌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먼저 신하들이 자신만의 병사인 사병을 가질 수 없게 사병 혁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하는데 이 육조의 사람들은 이 정해진 정책을 행동으로 즉 직접 실행하는 기관이 육조였습니다. 이 육조 직계제가 뭔지 자세히 보면 원래는 이 육조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보고하면 이 의정부라는 신하들을 거친 후에 왕에게 도달되었죠. 왕의 명령 역시 의정부를 거친 후 육조에게 도달되는 형식으로 이 나랏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나랏일이 이 신하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죠. 태종은 이런 신하의 의견을 거치는 이 중간 과정을 제거해버리고 직접 바로 육조가 태종과 보고하고 명령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육조 직계제죠. 이를 통해 신하 의견보다 왕의 의견이 더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사대왕 세종은 왕이 신하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음을 알고 다시 의정부의 역할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를 실시하죠. 그러면서 왕권과 이 신하들의 권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죠. 또한 세종은 유교 학문을 연구하는 집현전을 두거나 신하들과 유교에 대해 얘기하는 경연을 통해 유교 발전에 힘썼습니다. 아홉 번째 왕 성종 때는 경국대전이라는 조선 최고의 법전이 완성되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통치 체제가 단단하게 갖추어지게 되죠.